영수 씨랑 영숙님 저는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운명처럼 생각해가지고 뭔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영순이 정색하시더라. 자기는 운명 프레임이 제일 싫다고. 나는 깜짝 놀랐네. 완전 제 예상을 빗나갔어요. 싫었나봐요 그만큼. 그러니까 5년 전에 만났다는 게 떠오르고 나서 더 싫어졌나봐. 원래도 영숙님한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5년 전에 소개팅했던 상대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더 싫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수랑 영숙은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아예 안 될 것 같아. 근데 저는 영숙님 좋거든요? 저는 제 성향 자체가 영숙님처럼 이렇게 차분하고 그런 스타일이 너무 좋아. 영숙님 맨 처음에 방송 나는솔로 26기 첫 방송 때는 영숙님 딱 나오셨을 때 영숙님 되게 뭔가 깐깐해 보이고 나이도 좀 많이 들어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영숙님 보면 볼수록 제일 괜찮은 출연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말씀도 되게 교양 있게 하시고 그리고 되게 착하시고 유연하신 것 같아. 성격 자체가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분이 전 영숙님이라 생각하는데 반면에 영수씨는 보면 볼수록 너무 까다로워. 영수씨는. 그리고 영수씨가 저는 오늘 많이는 아니지만은 은근히 되게 예민하고 한성질 하는 모습들이 좀 약간씩 나온 것 같아가지고 영숙님하고 안 되는 게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영숙님은 다른 출연자하고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초반에는 영수하고 영숙씨가 둘 다 교수고 영수씨는 이제 정교수, 영숙님은 초빙 교수, 그리고 둘 다 뭐 유학 갔다 오고 그래서 되게 분위기도 비슷하고 결이 맞는 줄 알았는데 보면 볼수록 영수씨는 되게 예민하고 깐깐한 거에 비해서 영수씨가 묻어나신 것 같더라고. 그리고 아까 채팅 보니까 5년 전에도 안 됐는데 지금은 되겠냐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그 말도 맞아요. 영수씨가 5년 전에 애프터 안 한 거는 영숙님한테 이성적 호감이 안 생겨서 애프터 안 한 거였대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5년 전에 안 됐는데 지금 될 리가 없다라는 말이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영숙님은 영수씨 카톡도 추가해놓고 영숙씨의 카톡 프사 변경되는 거 그런 것들도 이제 관심 있게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숙님은 좀 마음에 있었나봐. 영수씨가 마음에 들었었는데 영수씨는 영숙님이 자기 취향이 아니었던 거죠. 아무튼 영숙님은 영수씨를 운명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선을 100번 봤는데 우연찮게 겹친 사람은 유일하게 영수였을 테니까. 그리고 보니까 그 전에 소개팅 했을 때도 선을 봤을 때 만났을 때도 영수님은 영수씨를 마음에 들어했던 것 같아가지고 영수님은 영수씨가 원픽이었던 것 같은데 영수씨는 그게 아니었던 거라서 뭐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영수랑 영숙은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 처음부터 말 안 해준 것도 기분 나빴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해줬던 거는 영숙님이 영수가 나를 못 알아보는 것 같으니까 일부러 말을 안 한 거였어요. 괜히 내가 그때 우리 만났었다고 얘기하면은 영수가 부담 느껴할까봐 영수님이 일부러 말을 아꼈던 건데 영자씨가 영철씨한테 말을 하고 영철씨가 그거를 또 데이트하고 돌아오자마자 영수한테 고스란히 얘기해버렸잖아. 그건 영수님의 잘못이 아니죠. 영수님은 오히려 영수가 부담스러울까봐 얘기를 안 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영철씨가 영수한테 그렇게 말을 전달해 버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영수님이 얘기를 한 거였죠. 여출들한테도 말 안 했어야 된다고요? 그런가? 근데 여출들한테 말하는 것까지 나는 그렇게 나쁘게 안 봤는데 신기해서 말할 수 있잖아. 여출들한테 얘기한 거는 나 그때 5년 전에 소개팅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신기해서 말한 걸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영수님이 처음부터 알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어떤 얘기냐면은 영수씨가 서울대 나왔잖아.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과연 영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근데 애써 모른 척 하지 않았을까? 알아봤는데 애써 그냥 그래 우리는 모르는 거야 하면서 애써 모른 척 왠지 알아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영수님이 그냥 초졸에다가 무직 백수 그러면은 몰라. 근데 영수님이 이렇게 서울대에 나오셔가지고 박사까지 하시고 하신 분이 과연 영수님을 소개팅까지 했었는데 못 알아봤겠냐 이거죠. 제 느낌에는 알아봤는데 일부러 분위기 자체가 괜히 이게 또 일파만파 사람들한테 퍼지면은 나랑 영숙이랑 운명 상대다 운명으로 만난 거다 하면서 몰아가는 게 싫어가지고 몰리는 게 싫어서 애써 그렇게 모르는 척을 했는데 길을 써서 모르는 척 했는데 그 영숙님이 나를 기억해가지고 알려지다 보니까 영수씨가 그게 기분이 너무 나빴던 거야. 그냥 이렇게 몰아가는 게 너무 싫었는데 근데 영수이가 나를 알아보는 바람에 제일 피하고 싶었던 운명 프레임이 나한테 씌워져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영수씨가 화가 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제발 영숙이 너 나를 기억하지 못해라. 괜히 네가 나를 기억하면은 운명 프레임 씌워져가지고 또 정수이가 영수랑 영숙이랑 뭐 그랬다며 하면서 이렇게 또 되고 그러면 또 이제 나는 다른 여출들도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기회들이 또 날아가고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만 되지 말아라 했었는데 영수이가 다른 여출들한테 말하면서 그렇게 영철이가 알게 되고 영철이도 영수한테 말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영수씨가 오늘 예민하게 그렇게 반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지 않았을까. 또 오늘 영수님한테 내가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그렇게 어필하고 하는 거 보고 영수님은 계속 좋아하는 것 같아. 영수님은 계속 영수님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하고 되게 비슷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 게 좀 아닌가. 마인드님께서 알아봤다에 한 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안 좋은 버릇이 우기는 건데 선택할 때는 몰랐어. 선택을 할 때는 몰랐는데 데이트하면서 둘이 말하다 보니까 알아차리지 않았을까? 제가 좀 더 우겨보자면은 처음에 선택할 때는 몰랐어. 선택할 때는 몰랐는데 데이트하면서 대화하다 보니까 얘 그때 걔네? 하는 거지 않았을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만 우겨야겠다. 아무튼 저는 끝날 때까지 영숙님 원픽은 영수씨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남촌들한테는 내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 놀러 오라는 얘기 안 할 것 같아. 영수씨가 유일할 것 같아요. 영수씨는 완전 정색하면서 영숙님을 이렇게 밀어내고 영숙님에 대해서 호감이 없다고 했는데 영수님의 원픽은 계속 제 생각에는 영수일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자분들의 심리를 잘 모르겠는 게 애프터가 없었어. 그러면은 차단하지 않아요? 내가 소개팅을 했는데 애프터가 없어. 그러면은 차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번호를 남기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영수님은 특이하게도 애프터가 없었는데도 번호 교환하고 번호를 저장해놓고 카톡까지 이렇게 친구 추가한 다음에 카톡에 계속 뜨는 카톡 프사 프로필 변경되는 거, 방학, 개강 이런 것까지 다 관심 있게 봤었잖아. 저는 그게 좀 되게 의외였던 것 같아. 보통 애프터 없으면은 안 할 텐데. 무려 5년 전인데도 말이죠. 5년 전인데도 되게 영수님이 기억에 남는 남자였나 봐. 저는 애프터를 못 받았으면 번호를 지울 것 같아요. 차단까지는 아니어도. 차단은 번거로우니까 그냥 번호를 삭제할 것 같은데. 번호 삭제. 아무튼 영수님은 영수님하고 데이트하고 동료적인 공감대가 빨리 형성된다. 기억나는 거는 깻잎 잘 먹고 음식 잘 먹는 거밖에 기억 안 난다. 이성적으로 호감이 없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영수씨가 되게 단호해가지고 커플은 안 될 것 같아요. 영수씨 단호해서. 이번 기수는 저는 이제 영수님도 그렇고 데이트 되게 잘했거든요. 잘 되는 것 같았어. 근데 인터뷰할 때는 영수씨처럼 되게 단호하게 아니었다고 하는 게 난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사회생활 오래 하셔가지고 가면을 쓰시고 이렇게 하는 거, 상대방을 불편하지 않게 배려하면서 뒤돌아서면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 난 이게 되게 좀 재밌게 보는 포인트입니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라서. 영수 알고 있었네요. 지금 방송 보는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뽀롱님 알고 있었던 것 같지? 왜냐면은 제가 영수씨가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 우기는 것 같은데 오늘 영수님이 어디서 보지 않았냐 우리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영수씨가 영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한 반응할 때 알고 있는데 애써 모르는 척하는 반응이었어. 밥 먹으면서 알았던 것 같은데 영수님이 일부러 우리 어디서 보지 않았냐고 이렇게 운을 띄웠을 때 그때 영수씨의 반응이 애써 모른 척하는 뉘앙스였다니까. 진짜로 완전 기억 못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약간 그 회피하는 느낌이 좀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안 보신 분들은 안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영수씨가 그때 이제 알아차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수는 영숙을 이미 알아봤는데 5년 전 소개팅 때 마음에 안 들어서 제발 못 알아봐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영숙을 선택한 거는 혹시 나를 알아보나 못 알아보나 한번 체크해보려고 한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 프로필 확인해봤다는 소리 듣고 완전 깼고. 아 근데 블루스마일 아까 저도 블루스마일님이랑 비슷하게 리뷰했었거든요. 저도 비슷하게 느껴가지고 저도 약간 비슷하게 리뷰했었어요. 저는 영숙님 선택한 거는 그때까지는 영숙님을 못 알아봤었는데 데이트 하다가 알아본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좀 그런 느낌으로 리뷰했었어요 아까. 근데 뭐 영수님만 알겠죠. 사실 이거 다 추측이라서 영수님만 알겠지. 영서는 종교수고 영숙은 강사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영수님이 초빙 강사라 가지고 영수는 안 어울린다라고 하시는데 영수님도 멋지지 않나? 난 영수님 같이 이런 분위기 너무 좋은데 직업적으로 안 어울리는 건 난 전혀 모르겠어. 정교수도 대단하긴 하지만 그 정도예요? 그러면은 정교수는 누구 만나야 돼? 의사 만나야 되는 거야? 정교수는 그럼 누구 만나야 되는 거야? 영수하고 어울리는 직업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저는 영수님 직업 대단하지만 영수님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영수님이 과연 영수님 부모님하고 영수님이 원하는 전문직 학벌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투표 한번 해볼까요? 영숙이랑 영수랑 누가 더 나은지? 영숙님 취미생활 보면은 영숙님은 영숙님 돈으로 비즈니스 할 것 같은데 맞아. 나는 누가 비즈니스 태워주는 사람보다 본인 돈으로 비즈니스 대수롭지 않게 타는 분들이 더 멋있어. 영숙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마치 내가 그런 어릴 때부터 유학 가고 14살부터인가? 14살 때부터 미국에서 유학 가고 그런 거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치 막 자랑처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담담하게 내 그냥 일상 얘기를 하고 그런 거라 가지고 나는 되게 그런 게 다 괜찮았던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저는 영숙님이 순자님처럼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분이 영숙님이에요. 물론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영숙님 뭐야? 약간 이런 게 좀 있긴 했었는데 영숙님 보면 볼수록 너무 매력적이고 좋아. 내 아들이 유학 보내고 서울대 보내고 지금 부산대 국립대 정교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안이 눈이 높을 만도 하긴 해요. 그건 솔직히 그거는 뭐 나쁘게 보지 않는데 근데 영수씨가 막 그렇게
그렇게까지 매력적이다라는 건 모르겠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남자 출연자분들 있잖아요. 영수님 포함해가지고 영수, 광수 또 누구야? 직업 더 괜찮은 분들. 남자 출연자분들 대부분은 자기네들이 직업들이 전문직,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럴수록 당연히 부모님한테 부채의식을 느껴가지고 어쩔 수 없어. 다들 효자 효녀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들 전문직이나 이제 직업들이 좋은 분들은 그만한 값을 한다고 하잖아요. 학벌 좋고 직업 좋고 능력 좋은 분들은 대부분 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적인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될 때까지 부모님이 서포트 해주니까. 예체능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영수님 부모님도 훌륭하실 것 같아요. 딸을 그렇게 막 구속한다거나 너무 막 옥죄한다거나 안 그러지 않을까? 오늘 영수님 가온 있잖아요.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간이 되자? 난 그런 것도 되게 괜찮더라고. 그냥 선을 100번 봤다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댓글로 영수님 리뷰한 영상 댓글에 선을 100번 봤다는 거는 그만큼 영수님 집안이 괜찮고 좋아서 100번이나 소개팅 선이 들어왔다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많이 본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만큼 영수님하고 영수님 집안이 괜찮다 보니까 그 영수님 부모님 아는 분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막 그렇게 들어온 거지 않았을까? 선을 그렇게 해준 것도 있지만은 그 말도 약간 일리 있어 보여서 본인이 보고 싶어서 보는 것도 있었겠지만 부모님이 보라고 해서 본 것도 되게 많았겠죠 뭐. 그 중에 잘 안 되었으니까 그만큼 매력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만큼 또 부모님이 빡세다는 것도 있고 그만큼 집안이 빡세다는 것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저는 영수님이 볼수록 매력적인 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수님 같은 스타일이. 이게 보면은 영수님이 집안이 엄청 좋겠죠. 승마에다가 골프에다가 뭐 서핑에다가 엄청 고급 취미는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뭐 집안이 엄청 좋을 텐데 이게 집안이 좋으면 좋을수록 남자든 여자든 결혼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아빠랑 사이가 좋은 딸일수록 쉽지 않아. 아빠랑 사이가 좋은 딸일수록. 아마 영수님은 영수님 아버지랑 되게 사이가 좋은 여자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 잘해주고 아빠랑 사이가 좋다 보니까 조금 결혼에 대해서 절실함이 좀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면서도 아빠 마음에도 들어오는 게 기본 옵션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보면은 그런 분들이 그걸 답답해하면서도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한테서 그만큼의 신뢰를 못하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지나치게 이제 아버지만큼 대단한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 아버지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만큼 나를 잘해주는 남자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 같은 남자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못 만나는 거예요. 결혼을 아예 못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숙님도 솔직히 영숙님이 막 그렇게까지 여자로서 전혀 매력이 없다거나 그렇게는 안 보여지거든요. 근데 영숙님이 소개팅을 100번이나 했는데도 못 만난 거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집안이 특히 아버지가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딸이 쉽게 결혼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이게 적당한 게 좋은 거거든요, 뭐든. 반대로 아빠가 너무 별로야. 그러면은 여자분들이 결혼을 빨리 해. 근데 그것도 별로야. 그것도 안 좋아. 그러니까 딱 적당한 게 최고야, 적당한 게. 도피성 결혼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여자분들이 너무 아빠가 싫어. 아빠가 싫으면은 결혼을 빨리 해버리는 케이스도 되게 많거든. 뭐든지 딱 적당한 게 좋습니다, 적당한 게.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독립해라. 맞아요. 지금 영수님이 또 어떻게 보면 나이가 이제 40대인데 부모님하고 같이 지내잖아요. 부모님하고 따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하고 이제 주택에 들어가서 합가를 하신 건데 제 생각에는 악수라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영수님 입장에서는 사이가 좋으니까 이렇게 뭐 같이 살 수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별로 좋지 않다. 영수님하고 광수님이 데이트하면 어떨 거냐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광수님이 천국의 계단 있잖아요. 그 계단에서 드라군처럼 네 발로 내려왔을 때부터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여자 출연자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기수 여자 출연자분들이 그 누구도 광수하고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걸로 끝난 거야. 첫날부터 누구랑 되고 이럴 게 전혀 없다니까. 집안이 좋으면 여자 능력이 그저 그래야 되는데 영수님이 능력이 좋으니까 남자 쪽도 이래저래 다 부담스러워. 맞아요. 남자들도 당연히 알거든요. 여자분들 기본적으로 나보다 더 나은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 거를 이상하게 보지도 않아요. 약간 비정상적인 애들이 여자들이 나보다 나은 남자 만나려고 하는 거를 별로로 보는데 대부분의 괜찮고 좋은 사람들일수록 당연하다고 생각해.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여자분들이 집안하고 능력까지 좋고 직업도 좋고 해버리면은 포춘아님 말씀처럼 부담이 돼가지고 만나는 게 어려워져. 다가가질 않죠. 어차피 저 사람은 나를 남자로 안 보겠지 하는 마음에 쉽게 다가가지도 않죠. 벽을 느끼죠. 이게 재밌는 남자는 좋아해도 여자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우스워 보이는 남자는 절대로 본인이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광수씨는 천국의 계단에서 내려올 때 우스워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끝났어요. 재밌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스운 사람이 돼버렸어. 드라군으로 내려올 때부터.